그만 떨어져. 나 너무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AT&T 소식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 한 달간 그닥 많은 소식은 없었는데 그래도 싹싹 긁어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미국 경제와 시장 소식부터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률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중이며 그러다 보니 연준에선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내년 초부터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에 말했던 2023년보다 빠른 편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미국 10년 국채금리도 최근 들어 거의 40%나 상승했고 달러 가격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 현금을 끌어와 주가에 반영한 기술주가 모여있는 나스닥은 거의 7%가량 하락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세계적 제약회사인 머크사에서 알약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 덕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머크 주가는 크게 뛰어올랐고, 남이 주식해서 돈 버는 거 보는 게 내가 주식해서 돈 버는 것보다 재미있을 수가 없지. 당연히 여행 관련주들 또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여행과 리오프닝에 박차가 가해지면 당연히 사람들의 이동 수요가 늘어나므로 기름값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AT&T 주가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 것일까요? 그만 떨어져. 나 너무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AT&T CEO 존 스탠키는 현재 AT&T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자넨 아직 사람을 믿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저평가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오랫동안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는 데는 좋을 것이나 열매가 수확을 맺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말 같네요. 정말 끈기 있고 존버에 능한 사람에게만 좋은 기회일 듯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이후 시장은 회복을 넘어서 무려 40%나 성장했는데 반면 AT&T 주가는 전혀 회복도 못하고 있죠. 다른 주식 다 오를 때 내 주식만 안 오르는 건 말이 되고? 자, 그럼 이제 AT&T 관련 뉴스들을 다뤄볼 건데요. 우선 AT&T가 노조 직원 9만 명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백신이 남아돌아 버리는 지경에도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정부 공무원들과 회사들도 하나둘씩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소송 등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데요. 과연 AT&T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눈여겨봐야 하겠네요. 다음은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 합병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날 뻔했다가 살아남았던 워너미디어 대표이사 제이슨 켈러리 다시 한번 불안정한 대표직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초중반으로 예상되는 이 합병건이 마무리되면 대표직에서 밀려날 것을 우려해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회사 내부적으로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주들 입장에선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아니 하버드 출신의 성공한 창업자에 대기업의 대표이사까지 했으면 다른 기업에서 러브콜도 많을 테고 이사짜리 청탁도 많이 들어올 텐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나 많은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자존심이 많이 상한 듯 합니다. 다음은 HBO Max 소식입니다. HBO Max가 드디어 이번 10월 26일에 유럽에서도 런칭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안도라 이렇게 6개국에서 우선 런칭을 하고 이외에 14개 국가에서 추가로 내년에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 스페인이랑 안도라 빼고는 전부 북유럽 국가네요. 그 동네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심지어 스페인도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데 말이죠. 이 점은 좀 아쉽네요. HBO Max 관련 추가 소식입니다. 조금 지난 소식이긴 한데 HBO Max가 지난 9월 26일까지 HBO Max 가입비 반값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9월 26일까지 가입자에 한해 6개월간의 월 정액을 기존 14불 99센트에서 7불 49센트로 낮췄는데요. 이는 아마존의 월 정액비인 8불 99를 겨냥한 프로모션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다음은 좀 신선한 소식인데요. AT&T가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 기업의 성장에 맞서 또 다른 위성 인터넷 기업인 원웹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위성 인터넷의 주요 고객은 오지에 있는 기업과 사람들인데요. 위성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점인 높은 가격과 느린 속도, 잘 끊기는 커넥션을 AT&T의 기술과 이미 잘 깔려있는 파이버 인터넷망을 적극 활용해 커버하고 오지의 고객들까지 가입시키겠다는 계산으로 보여집니다. 원웹은 이미 288개의 위성을 우주로 보낸 기업이고 2022년 안에 총 648개의 위성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전략적 제휴가 성공한다면 알래스카와 미국 북쪽 지역의 기업들과 정부기관들을 고객으로 맞아들일 수 있을 거라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AT&T가 자동차 기업 GM과도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자동차에 5G를 연결시켜 사물 인터넷 보급에 더욱 힘쓰겠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수백만 대의 GM 자동차를 5G 네트워크로 연결시킬 예정이며 첫 5G가 탑재된 차량은 2024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좀 늦네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소식인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의 요약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은 계속해서 회복 중입니다.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연준은 11월 테이퍼링, 내년 초 금리 인상을 예상 중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10년 국채금리, 달러 모두 상승하였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하락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 머크사가 알약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 관련주와 유가는 일제히 상승하였습니다. AT&T의 CEO인 존 스탠기는 현재 AT&T 주가는 저평가이나 이 저평가의 늪을 빠져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 말했습니다. 또한 AT&T는 노조 9만 명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워너미디어 대표이사 제이슨 킬러는 내년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 합병 후 대표 자리에서 밀려날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달 10월 26일 HBO Max가 드디어 유럽에 출시합니다. 비록 인구도 적은 6개국에서 우선 출시하지만 내년엔 14개국에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HBO Max는 지난달 아마존을 겨냥해 6개월간 월 정액 반값 프로모션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실적은 3분기 실적 발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T&T가 위성 인터넷 기업 원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외지 인구와 기업들을 상대로도 진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자동차 기업인 GM과도 합작으로 5G가 연결된 차량 개발에 착수했고 첫 모델은 2024년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한 달간 밀린 AT&T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딱히 많은 소식도 없었고 주가에 호재가 될 큰 소식도 없었던 점이 좀 아쉽습니다. AT&T CEO 존 스탠키의 AT&T 주식 저평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말도 주식 보유량을 낮은 가격에 늘리긴 좋지만 동시에 다른 주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마냥 좋은 소식 같지도 않고 말이죠.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